안녕하세요. 방탄책입니다. 2026년 8월 5일 오디세이를 보고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하기 전에 말이 좀 많았죠? 성전한 배우의 캐스팅, 원작 이미지와 다른 흑인 배우 출연, 이런 자본들이 심해가지고 기대도 됐는데 걱정도 좀 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찍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넘게 돌아오지 않는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왕비와 아들 텔레마커스, 그리고 고온을 핑계로 왕위를 노리는 귀족들. 왕비와 텔레마커스는 이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억을 잃은 채 메단 해변에서 어느 여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기억을 되새기고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텔레마코스의 초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텔레마코스가 구원자들한테 굴욕을 당하고 훈련을 하고 아버지의 소문을 듣기 위해 스파르타까지 가는 여정은 지루하기도 지루했는데, 구원자들한테 굴욕당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재미가 좀 덜한데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불쾌함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다음 이야기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부터 시작해서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이 상당히 꿀잼입니다. 먼저 트로이에 침입하기 위해서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버티고 버티다가 심지어 적군이 목마에 칼을 찌르거든요. 그 칼 때문에 병사가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음을 참아가면서 버티다가 한밤중에 목마에 내려가지고 기습하는 장면은 상당히 꿀잼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꼭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법입니다. 제우스 법은 잘 모르겠는데 제우스가 만든 법이겠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때문에 제우스의 법을 어기게 되어 분명히 제우스한테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관객한테 꿀잼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디세우스랑 병사들이 이타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양 한 마리가 보이는데, 오디세우스는 이 양을 바로 잡아먹지 말고 이 양이 분명히 무리지어 있으니 이 양을 따라가면 분명히 수많은 양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양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숲을 헤쳐가면서 양을 따라가다가 큰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동굴 안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잘 숙성된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살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던 찰나에 영화관의 사운드가 쿵, 쿵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상당히 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얼굴을 보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와, 이제 여기부터 이제 호러 영화인가 싶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그 거인이 병사들 잡아먹더라고요. 그 장면 보니까 진짜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거인이 하루에 딱 2명만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이제 병사를 먹으면 본이 잠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오디세우스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지? 고민을 하고 나가는 여정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긴장도 꽤 됐고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이 거인한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화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거인은 하필이면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이더라고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참 불쌍한 게, 먼저 이제 제우스의 법을 어겼고 포세이돈한테 미움을 받았고 지금 벌써 2개 쌓였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정이 얼마나 고난할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2번째 섬에 도착하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험난한 여정 때문에 병사들이 오디세우스를 신뢰하지 않아 대놓고 오디세우스에게 배나 지키라고 하며 지들끼리 순찰을 합니다. 이들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다 보니 작은 동굴에는 사자와 호랑이, 표범이 있었는데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사나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한테 기들여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높은 고지의 끝에 도달할 때 돌로 지어진 집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음식을 대접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배고팠던 병사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다기보다는 점점 야만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병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점점 하나둘씩 돼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오디세우스가 이 여인과 어떻게 맞설지 긴장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키르케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키르케는 무려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이라고도 하네요. 키르케와의 대립을 무사히 넘긴 오디세우스는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트로이 목마를 지키다 죽은 신혼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신혼이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이 병사는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신분 때문에 전쟁에 팔려간 겁니다. 여튼 죽은 병사들 통해서 이들한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를 듣게 되는데요. 그 경고는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이렌의 노래, 바다의 거대한 소용돌이, 그리고 암벽에는 스킬라라라는 6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로부터 병사 6명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고난을 겪고 나서 태양의 신에 속아 있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로부터 분명 절대 서울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오디세우스를 믿지 못하고 한밤중에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습니다. 병사들이 사라지니까 오디세우스는 병사를 찾다가 소를 잡아먹는 병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병사들의 변명도 참 웃깁니다. 밤에 몰래 먹으면 태양신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제우스의 법도 어기고 포세이돈의 원한도 사고 태양신의 분노까지 사게 됩니다. 그것 때문인지 오디세우스가 다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잔잔했던 바다였거든요. 그런데 배를 띄우자마자 바다는 순식간에 폭풍으로 변합니다. 거친 비바람 때문에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병사들은 전부 행방불명이 되고 오디세우스는 홀로 난파되어 어느 해변에 떠밀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성 칼립소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좋아해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고의적으로 기억을 잃게 하여 신념남게 탈출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칼립소가 잘못된 거라고 인지를 했는지 오디세우스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게 하고 겨우 기억에 되찾게 되고 오디세우스는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모든 신한테 죄를 뉘우치며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너무 오래 비워둬서 왕비에게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궁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디세우스랑 아들 텔레마코스가 권력을 노리는 고혼자들을 처단하는 장면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좀 지루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고혼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성장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아버지의 소식을 찾고자 스파르타에 간 여정은 그냥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은 초반에 있던 불만을 싹 없애줄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외눈 박인 거인이 나타났을 때 그 무서움과 짜릿함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에 구원자들이랑 싸운 장면은 그냥 평타 이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싸움 장면에서 재밌었다기보다는 그렇게 기다리던 오디세우스가 다시 돌아왔다 라는 그 희열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PC 때문에 잡음이 좀 많았잖아요. 저도 이 잡음을 듣고 나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꽤 괜찮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헬레네를 담당했던 루피타 룡호 배우님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PC에 대한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대작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무려 3시간이지만 그 3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반은 빼고요. 저는 이만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